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돼지띠 띠별 운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괴는 뇌산소가 그랬습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번개를 뜻하기도 하지만 새를 뜻하기도 합니다. 새가 산 위에 있다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작은 새가 이제 막 날개짓을 배웠는데 높은 산에서 날개짓을 했으니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괴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적당한 부분에서 만족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날개가 부러질 수 있으니 애쓰지 마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괴를 보면 새에 관이 붙었습니다. 새에 관이 붙었다라는 것은 불편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라는 얘기인데요. 좀 약한 관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걱정거리가 많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망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스트레스, 즉 생겨나지도 않을 건데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걸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큰 병 아닐까 걱정하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무가 붙었습니다. 현무라는 것은 어둡다라는 뜻인데요. 드러나지 않는 걱정거리를 뜻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동한 것은 부여가 동해서 제로 화였습니다. 부여가 동했다라는 것은 일단 이것도 근심거리를 뜻하기는 해요. 근데 부여가 제로 화했다라는 것은 근심이 생겼다가 사라진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니까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뭐 너무 높이 날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애쓰지 말고 좀 본인 스스로가 좀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운부터 살펴보자면, 애정운은 일단은 관이 공망이네요. 관이 공망이라는 것은 여자들 같은 경우 남자 믿지 마라, 예, 말로만 사랑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남자가 많다거나 접근해 오는 남자가 있다면 그냥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이제 사귀고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아직 사귀지 않았다거나 또는 관계가 애매하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으니 너무 믿지는 마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물운, 재물운은 일단은 재성의 동향을 보자면, 일단은 뭐 복신되어 있어서 숨어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고 나갈 곳이 있다고 하니까 뭔가 고정 지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에 잡히지 않으나 재물운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일에서 생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을 뜻하는 건데, 문변제 그랬잖아요. 문변제 했으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겠죠. 집 나가는 거 걱정,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 언제 나가요 라든지 가게가 언제 나가요 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문서를 팔아서 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뭔가를 팔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운, 직장은 관이 공망 맞았잖아요. 새로운 직장이 별 볼 일 없으니 이직 안됨, 이직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취업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0월 달은 돼지띠가 취업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거 너무 좋은 직장 구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좀 구해지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직하는 것은 자제 부탁드리고요. 취업한다라는 것은 너무 좋은 직장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직장 내에서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도 조금 주어진 대로만 그냥 뭐 승진 시켜주면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출행, 출행은 일단 간요에 관이 붙어 있습니다. 멀리 나가는 거 경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내산 소가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작은 새가 이제 날개짓 배웠기 때문에 멀리 나가는 거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데 가는 건 괜찮은데 멀리 가는 건 비추, 즉 해외여행을 한다거나 그런 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날개가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멀리 가면 날개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건강, 건강은 관이 공망이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안 아픈데 아픈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가 모르지만 아픈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병은 없고 심리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안 아픈 건데 아픈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녀운, 손이 관에 복신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다라고 하는데 꾀병일 가능성이 51% 이상이다. 그러니까 거의 깨병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손이 왕상해요. 아플 리가 없거든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프더라도 금방 나을 수 있습니다. 관이 공망이라서 힘 없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아프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시험은 이제 부효가 좀 약한 형태죠. 부효가 약하다는 것은 시험운이나 이런 것이 좀 약한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다 살펴보자면 07년생 2007년생부터 볼게요. 2007년 2007년생 부효가 붙었는데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해야 될 나이인가요?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문이 동하여 제로 화하였으니까 공부보다 놀기 쉽다. 그러니 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공부에 신경 쓰라는 얘기고 너무 노는 데 신경 쓰지 말란 얘기겠죠. 그리고 95년생 관변 소원한 거죠. 관이 공망이죠. 관은 목표, 명예 이런 건데 공망이니까 비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욕심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욕심내지 말아라. 껍데기에 만족해라. 작은 것에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83년생 일단 형이 붙었습니다. 형은 경쟁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또는 돈 쓰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변제 그러면 먼저 나가고 후에 얻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남자들 같은 경우 형변제 그랬잖아요. 돈으로 여자를 사는 것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자로 인하여 문제 발생도 가능해요. 여자를 만나는데 돈으로 환심을 살려고 하지 말아라. 여자를 좀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71년생 관이 붙었는데 공망이에요. 목표가 흐지부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관이 동하여 문으로 화였으니까 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뭔가 목표가 생겼다면 멈추지 말고 전진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의지가 안 생기거나 목표가 좀 불확실하거나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59년생 일단 형이 임하였는데 저렇게 동하면 형이 동하여 진신되거든요. 형은 돈 쓰는 일 사람 만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돈 쓰고 사람 만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데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겠죠. 청룡도 붙었으니까 청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길한 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47년생 문이 동하여 관으로 화여서 해두생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문은 고민, 걱정 이런 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문서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들어서 문서운이 있으면 이제 공부할 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심 걱정 이런 게 좀 많다. 그런데 문은 외롭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외로움이 좀 많아질 수 있으니까 혹시 이제 부모님이 47년생이다 그러면 자주 전화드리고 연락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외로움을 많이 탈 수 있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 이걸로 이제 10월 띠별운세 돼지띠를 했는데요. 혹시 뭐 내 것만 좀 봐줘요. 나의 이번 달 운이 어떤지 봐줘요.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평일 오전 10시에 제가 스트리밍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돼지띠 띠별운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